그 난트님이 또 분석한 게 뭐냐면은 그 세계 경제와 그 세계 정치가 별로 안 좋을 때 미국 주식 수익은 어땠으며 그리고 사기적 포트폴리오 수익은 어땠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 전쟁, 오일 쇼크 그게 뭐 별거냐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드디어 또 중동 그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토요일날 시간이 없었고 지지난주에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진짜 이랬는데 드디어 좀 시원하게 되었죠. 그쵸? 예. 제가 영상 37번, 38번에 4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게 투자자들의 99%가 따라할 포트폴리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4계절 포트폴리오가 경제 공황 그리고 금리 인상에도 먹히는가 그걸 살펴볼 건데요. 1925년부터 이 4계절 포트폴리오가 정말 통할지 데이터를 모은 그런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그 사나이는 누구냐 하면은 김단태님이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4계절 포트폴리오 공식적 이름은 사실 올웨더 포트폴리오죠.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아마 국내 최고 전문가일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올웨더라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날씨가 뭐 다 어쩌라고 뭐 날씨 다?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냥 봄 가을이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무슨 계절이 와도 다 통하는 4계절 포트폴리오다라고 제가 좀 희한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네, 투자원 김단트는 요즘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이죠. 유튜브계에서. 예,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꾸리셔가지고 그거를 파시고 카카오 주식이 생겼는데 이게 확 올라가지고 이제 큰 자산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막 그랬는데 역시 남한테 맡기니까 다 X가 되었다고 하네요.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빵이었대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런 XX 내가 직접 팔래 해가지고 투자를 아주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파신 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년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집중력과 추진력이 있으시고요. 네, 그 블로그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블로그는 제가 유튜브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ll Weather Portfolio 그러니까 그 4계절 포트폴리오를 1925년부터 백테스트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퍼온 겁니다. 네, 4계절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영상 37, 38에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그때 투자자 99%에게는 이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영구 포트폴리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리 브라운이 만든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막상 막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각 자산군 비중이 나옵니다. 영국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금, 현금의 각 4분의 1을 투자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4계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토니 러빈스의 책에 나오는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이 30%, 미국 장기채 40%, 그리고 미국 중기채 15%, 그리고 금 원자재 각각 7.5%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난테님이 쓰신 올웨더 전략은 주식 비중이 30에서 40%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 주식을 쓰지 않고 글로벌 주식을 쓰십니다. 미국 장기채 비중은 좀 축소가 됐고 갑자기 뭐 회사 장기채와 이머징 장기채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 더하면은 물가 연동채도 있고요. 채권 비중은 55%에서 50%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금과 원자재 비중도 합쳐서 10%, 15에서 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제가 토니 러빈스 책에서 본 전략은 주식 3, 채권 5.5 그리고 원자재 1.5였는데 난테님은 주식 4, 채권 5, 원자재 1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금 바꿨는데 저는 대충 대동소이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포트폴리오 중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을 고지고대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따라가야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블로그에도 힌트가 좀 나오는데 데이터 모으시느라 아마 개고생 하셨을 겁니다. 개고생을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 95년 동안의 복리 수익률이 9.55%.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나요? 어버버버버버. 자, 근데 경제 공황 때는 아쉽게도 이 4계절 포트폴리오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최악의 해 5개를 보시면은 1931년에 25% 까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어디였냐? 여기. 그쵸. 이것도 있고, 네. 그리고 36년, 37년도 사실 경제 공황 바로 직후라고 보실 수가 있죠. 2008년과 2018년에도 좀 까였는데, 네. 그때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낙폭의 40%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 경제 공황이 가장 강했던 1931년, 32년
였을 겁니다. 제발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경제 공황이 오면은 안 되겠는데요. 그쵸? 그때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한 300에서 40까지, 그러니까 거의 85% 까였습니다. 뭐, 지수가 85% 까였는데 내 돈은 40% 까였다. 그러면은 내가 해피할까?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95년간 9.5%. 그거 좋다. 95년간 9.5%. 95년간 9.5%. 예. 네, 그때 경제공황, 그때 중앙은행님들이 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막 경제가 꽉꽉꽉꽉 박살나고 있는데, 그때 오히려 통화량을 더 줄여버렸어요. 그때가 근본위주라서, 이제 우리 금이 없는데, 야, 통화량 줄여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망해버렸죠. 당시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지 같았던 경제가 완전히 대폭망을 했고요. 특히 난트님은 1931년이 아주 재미있는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식이 반토막 나고 채권도 처참했고 원자재까지 박살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살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덜 재밌었겠죠. 지금 이제 90년 후에 보기에 이제 낄낄낄 하고 있는 겁니다. 헤헤 31년 헤헤헤 하는 겁니다. 그때가 대충 이때였죠. 그렇죠?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은 네, 이때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 또는 우리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박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그 후를 보세요. 30년부터 70년까지 쫙 보면은 그 후에는 이 37년 빼고는 크게 박살나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오, 좋죠. 그쵸?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제 미국 연준은 그 경제 공황에서 이제 배운 게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중앙은행님들이 굉장히 한심했는데, 왜 한심했냐 하면은, 자, 이게 이제 경제 공황 때 그 머니 서플라이, 그러니까 그 돈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08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니 분명히 경제 공황은 29년 이때쯤 났는데 통화량이 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2년, 33년이 돼야지만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돈을 시장에 확확 공급을 하기 시작하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마디로 3, 4년 늦은 거예요. 자, 2008년은 어떻게 했는가? 리만 브라더스가 망한 동시에 돈을 확확 찍어내가지고 시장에 그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게 오래 안 갔죠. 2009년에 거의 끝났습니다. 휴. 자, 이건 무엇이냐? 중앙은행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경제가 X 같으면 돈을 콱콱 뿌려야 된다는 거를 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주식은 29년, 30년, 31년, 32년에 박살이 났고요. 올 웨더 포트폴리오 30년과 31년에 상대적으로 박살났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보다는 좀 덜 박살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박살은 분명히 박살 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실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자,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리 사기절 포트폴리오가 잘 버텨줄까, 못 버텨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딴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1946년부터 81년까지 미국의 금리가 2%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우호!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81년부터 2019년까지 15%에서 다시 2%로 준 거랑 비교하면 대조적이죠. 아주 딱 반대입니다. 네, 근데 고무적인 거는 그래 그때 분명히 채권의 수익이 별로 높지 않았을 텐데 주식과 원자재가 이걸 전부 다 커버를 쳐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926년부터 71년 이 동그라미 친 이 구간이 미국에서 금리가 올랐던 구간인데 보시다시피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건재했습니다. 또 72년부터 81년 이때까지도 금리가 계속 올랐거든요. 보시다시피 올 웨더 포트폴리오, 사기절 포트폴리오는 건재했습니다. 금리 인상 따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마법의 포트폴리오죠. 그 후에도 좀, 그러니까 그 난트님이 또 분석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세계 경제와 그 세계 정치가 별로 안 좋을 때 미국 주식 수익은 어땠으며 그리고 사기적 포트폴리오 수익은 어땠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 전쟁, 오일 쇼크, 그게 뭐 별거냐가 답변입니다. 그, 자, 여기 보시면요. 그 1937년 이때 또 이제 중앙은행님들이 아직도 공부를 덜 하셨는지 또 통화정책 실수를 했습니다. 야, 경제가 드디어 살아나는 것 같다. 야, 돈 다시 줄여 하니까 경제가 또 곧바로 폭락을 했고요. 미국 주식이 35%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기적 포트폴리오도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얘도 같이 13.4% 까이네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40년, 41년 미국 주식은 그저 그랬는데 사기적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냈습니다. 월남전 때도 미국 주식은 떨어졌는데 사기적 포트폴리오는 이때는 수익, 이때는 조금 떨어졌고요. 오일 쇼크 때도 미국 주식은 개박살 났는데 그 사기적 포트폴리오는 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손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미국 주식 개박살 났을 때 사기적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금융 위기 때도 미국 주식은 개박살 났는데 사기적 포트폴리오는 조금만 박살 났습니다. 예, 좋은 전략이죠. 그쵸?
요약을 하면은 이 4기절 포트폴리오 9년이 아니고 95년 백테스트로 통합니다. 95년에 복리 9.5%. 네, 그리고 미래에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면은 그래도 복리 5에서 1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4기절 포트폴리오도 깨지는 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결론, 경제 공황만 안 오면 됩니다. 4기절 포트폴리오가 95년 동안은 유일하게 못 버틴 구간, 그러니까 10몇 퍼센트 이상을 까인 구간이 딱 한 번 있었죠. 1930년대 초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너졌고요. 근데 2008년에 중앙은행님들이 경제 공황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당시 연준 회장이 베아낭키 아저씨였는데 이 양반이 경제 공황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보고 오우 쉣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돈을 빵빵 뿌린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금융위기가 거의 끝났고요. 네, 사실 오히려 요즘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1930년대 그님들은 경제가 망가지는데 돈을 뺐는데 요즘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저는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뭐 센트럴 뱅커도 아니고 이해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4기절 포트폴리오 금리 인상 잘 버텼고요. 전쟁, 오일쇼크, 금융위기 이때도 끄떡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까이기는 했지만 아무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데 내 포트폴리오가 10% 까인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예, 그리고 리밸류에이션은 겨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37, 38에서 이 전략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할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는 그런 아주 단순 무식한 전략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 4기절 포트폴리오 전략을 11월에서 4월 동안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굴리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수익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MDD도 축소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야, 요번 영상도 제가 스스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어버버해가지고 감동이 좀 떨어지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꼭 이렇게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그렇게 역추세하면은, 네, 인생에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